연결이 돼 있죠. 토마스 윙클리님. Hey, I guess that means the microphone's on. Hi, everybody. Nice to meet you.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As I said, my name's Thomas Winkley. I work for Unity Technology.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마케팅 어드보케이트로서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호작용한 세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를 사용해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타에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서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토타이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게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도 제가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유니티가 갖고 있는 툴들을 사용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유니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패키지와 툴을 저희 유니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서도 저희가 굉장히 다른 타입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그러면은 게임 엔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임 엔진이라고 이제 게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3D 플랫폼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Simulate real-world experiences and real-world pieces. So, as businesses across industries such as automotiv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경쟁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몰입감 높은 인터랙티브 3D 경험을 도입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도 그 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만든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져가고요. 여기에서 모든 파트 넘버들을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잘못되면 어떤 것이 고장났는지를 이 가상 환경에서 고치고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할 때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게이밍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싱,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건설, 제조, 그리고 영화 제작과 마찬가지죠. 한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거의 모든 실시간 엔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모든 곳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디지털 트윈이라 말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요, 실시간 3D 엔진으로 파워를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장소라든지 다양한 공간들, 자동차든지 건설 장비든지 그리고 2D, 3D 공항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칩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서 실제 만들기 전에 이미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있는데요.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 영업 및 서비스 부분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는 수많은 응용 분야가 있고 무언가를 재현하고 빠르게 반복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디지털 트윈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니티 툴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경험을 앞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니티 툴과 그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툴 사례와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메타버스가 그 중에 하나겠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블렌더, 마야, 지브러스 같은 실시간 3D 컨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3D 에셋을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컨텐츠 제작 도구 또는 DCC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산업 또는 제조 산업 제작에 사용되는 도구와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에는 퓨전 360, 라이노, 리벳, 카티아, 네비웍스 등이 있죠. 이런 렌더링을 위한 최적의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실제 오브젝트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한 정확한 지오메트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치수, 부품 번호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엔진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아주 정확하고 최대한 정확한 복제품이 필요하겠죠.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상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RT3D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임포트를 하거나 때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픽시즈 플러그인과 픽시즈 스튜디오가 바로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 더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픽시즈는요, 일단 유니티 내부에 인베드된 것이고요. 대부분의 업계에서 최고의 파일 포맷과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테셀레이션이라고 하죠. 테셀레이션 메시로 SS를 생성 및 편집하고 폴리곤 수를 최적화하거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또 확장 가능한 C++ API를 사용해서 커스텀 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작업화가 가능하고요. 여러 또 확장 가능한 C+ API가 지원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듯이 얼마나 지오메트리가 깨끗하게 렌더링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픽시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 실시간 3D 엔진으로 최적화한 것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한 차원 더 넘어서 뭔가 단지 에디터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커스텀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픽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픽시 스튜디오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CAD 데이터를 임포트, 편집, 수정한 후 유니티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픽시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임포트 작업을 자동화해서 규칙을 설정하는 파이프라이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캣툴의 엔진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각각의 스크루 피스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들을 픽스로 불러와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다 볼트, 모든 스크루,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갖고 싶다면 그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또 데모로 하고 싶다든지 또 수리를 하고 싶다면 실제 이 계층을 조절해서 계층 구조를 조정해서 이런 많은 각각의 파트별로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가능하고요. 자동 매치 시스템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워크플로우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제 구축할 때 이런 룰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고 이 프로세스들을 일관성있게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데이터 프로파일링, 데이터 준비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우리가 보는 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디지털 트윈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자동화된 사례들이 있죠. 아주 멋진 리테일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의 일부들은 내가 어떻게 시각화하는가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엔진으로 여러 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제가 이런 것 포켓몬을 테이블 위에 두고 싶다, 예를 들어서 포켓몬 고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 그러면 내가 스카이라인 폰을 사용해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요. 그러면 공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이미지를 넣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어떻게 내 집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내 집에 나타나면 어떨까라고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고요. 오브젝트를 임포즈하고요. 실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요. 잘못됐을 때 그것이 안 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유즈 케이스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2D 디지털 트윈인데요. 밴쿠버 에어포트 공항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멋진 것은 디지털 트윈이 사람들의 흐름, 속도를 볼 수 있고요. 각각 시간대마다 어떻게 서로 교통에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램프로 가는지, 어떤 레일링 가는지, 어떤 크기가 다른지 등등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면서 3D 버전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플레이트 매니지먼트,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등등을 설계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구축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제조업체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의학, 교육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 메디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불안감이 높은 상황을 피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트라우마 같은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누굴까요? 네. 다시 슬라이드 좀 넘겨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에디터 그 자체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기본이 될 것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3D 플랫폼입니다. 유니티 에디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게임도 만들고 있고요, 경험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유니티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것을 다양한 것에 디플레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만들었을 때 한 가지 헤드셋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툴을 활용해서 다른 것들에 또 이것을 호환시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헤드셋에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변화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많은 개발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주 훌륭한 학분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시면 쉐이더 그래프입니다. 이 아티스틱 크리에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쉐이더 생성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빠른 방법, 시간을 구현할 수 있고요. 코드 구문, 컴파일, 빌드 번거로움이 없이 모든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비전을 실현하는데 시간 또는 예산의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모든 그래프 베이스 시스템이고요. 많은 뉴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트 툴도 존재하고요. 너의 그래프에 연결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변화들이 각각 쉐이더 인터랙션에 따라서 서로 변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이것을 보시면 어떤 변화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물이 비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다이내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비주얼 스크립팅이 굉장히 유니티에서 자랑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코딩 랭귀지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비주얼 드래그 앤 드롭 그래프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스크립트 그리고 비주얼 스크립팅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비주얼 스크립팅 같은 거는요 코딩을 몰라도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몰라도 이거를 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AI 디벨롭먼트 를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엑셀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해보고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을 그리고 VR 그리고 AR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혼합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것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코딩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비주얼 스크립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 베이스 코딩을 못한다고 해서 비주얼 스크립팅을 못하냐 이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도 이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다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적인데요. 이제 저같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실 코딩을 몰라도 여러분들께서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비주얼 스크립팅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크립팅에 대해서 제가 방금 굉장히 멋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파워풀한 게 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이든지 아니든지 이제 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 스크립트를 통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워풀한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제 다리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유니버설 렌더링을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C#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도 이제 저희가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또 이제 추후에 이제 비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버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티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예술적으로 그래픽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기를 다양하게 사용해서도 이걸 쉽게 여러분들께서 렌더링을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폰이 여기 있죠. 이제 몇 년 된 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드로이드 폰에 이제 제가 넘겨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은 새 거라고 칠 때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더 잘할 수 있다. 뭔가 렌더링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제 4년 된 폰에서도 이게 작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필을 조금 더 하이엔드로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새로운 폰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옮길 수도 있는데 이런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기가 여기가 있으면 이거를 쉽게 옮기는 거, 파일을 쉽게 옮기는 것도 굉장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건데 이제 굉장히 하이 피델리티 그래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리플 엔진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결과물이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에 나올 법한 그런 그래픽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헤드폰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VR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배경을 실행시킬 수 있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안개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섬세하게 샤프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최첨단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린 거는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XR 인터그레이션 툴킷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사용해도 돼요. 코드를 안 사용해도 되는 건데요. 이 툴킷은 이제 하이레벨 컴포넌트가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스탠다드한 XR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또 구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VR에서 이제 Virtual Reality에서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배경 삼아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냅핑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이게 빠르게 이렇게 뒤와 앞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컴포넌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3R로 잘 만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C#을 사용해서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이 VR을요. 사실 뭐 또 원하지 않으시면 C#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2년 동안 사용해 봤는데요. 이제 매년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니티의 미래가 여기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는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타입 컨텐츠를 얘기를 할 땐 AR 파운데이션이 꼭 들어오는데요. 이제 구글의 AR 솔루션, 애플의 AR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AR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코드를 많이 변경하지 않아도 사실은 여기서 AR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플레인이 하나 보이시죠? 평면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 기기를 사용하면 여기에 이미 저희가 임플레멘테이션이 돼 있다고 가정이 되면 제가 이거를 AR과 그리고 현실 세계를 지금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물건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 이걸 입체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기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페이셜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또 AR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25분 동안 굉장히 많은 제가 툴들을 빠르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유니티에서 만든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니티에서는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중에 몇 개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최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unity.com에 들어가시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구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튜토리얼도 이제 우리가 몇백 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시간화로 하면은 1,400시간 이상의 컨텐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좀 빠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유니티 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스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킬들을 여기서 바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도 뭔가 개발을 해본 적이 없거나 더 배우시고 싶으시면요, 여기 들어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코딩을 배우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또 주니어 프로그래머 코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웨이를 다 끝나면요. 거의 한 8개, 9개 정도 프로토타입을 다 완료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아마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또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좀 체크아웃 하셔서 실제로 배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소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유니티에서 코딩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유니티 바깥에 또 뭐가 있는지 또 이것도 크리에이티브 코어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코딩보다는 조금 아트 쪽으로 더 집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툴도 보실까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조금 진심으로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VR development가 있고 모바일 AR develop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XR 툴킷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마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에 대한 좀 튜토리얼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렌더링을 조금 못한다. 약간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그만 아파트 안에서 이제 AR을 활용해서 내가 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AR을 좀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스킬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기서 제가 좀 포인트를 하고 싶은 건요. 원리적인 거는 굉장히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원리적인 기본적인 거를 배우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C샵은 아는데 다른 거는 모른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기서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조금 진지하게 제가 세일즈 쪽으로 방금 설명드렸고요. 아, 이게 다 끝이네요. 제가 준비한 게 다였습니다. 바로 30분 동안 제가 굉장히 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Q&A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쪽과 좀 커넥트를 하시고 싶으시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 쪽으로 더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양측에 이렇게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연결을 하고 싶으시면 뭐 저와 좀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다 싶으면 특히 오른쪽을 이제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멋진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Q&A가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저도 청중으로 듣고 있겠습니다.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감사합니다.